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말 북한 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에서 집안 치마로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여기에 타고 있던 30대 교육생이 숨지고 기사 1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죠. 안전공단의 조사 결과 무너진 집안은 기초공사를 위한 3m 깊이의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교육생 등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오전 북한 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 소방구조대가 쓰러진 크레인 조수석에서 외주업체 교육생 31살 박모 씨를 구조합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진 박 씨. 아이 둘을 가진 가장이었지만 주말에도 나와 일을 배우던 중이었습니다. 새벽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침에 작업하려고 보니까 바닥에 물도 많이 고이고 그 전날 현장 소장님이 오늘은 작업해야 된다고. 안전보건공단의 2차례 조사 결과 사고는 사실상 예견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장에는 원청업체인 한진중공업이 지하 안방까지 기둥 수십 개를 박는 기초공사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난 구간에 심어진 기둥은 길이가 짧아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3m의 거대한 구멍이 뚫린 채 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한쪽으로 기울며 쓰러진 이유입니다. 그 파일이 그냥 지상 위에 이렇게 솟아 나오고 있으면 이제 파일 박음 위치라고 확인이 될 텐데 거기는 그 파일을 그 집안으로부터 한 3m 이상 더 밑으로 쑥 이렇게 박아 넣었거든요. 구축하기 전에 거기에 이제 지상까지 나와 있으면 많은 부분을 잘라내서 버려야 되거든요. 사고 당시 현장에는 크레인 기사와 숨진 박 씨, 또 다른 하청업체 관리자가 전부. 하청업체도 땅이 깊게 파여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다라는 거를 당시 모르셨던 거예요, 그때?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가. 한진중공업 측은 노동청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 책임 소재 등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많은 비로 인해 집안이 약해졌는데도 공사를 강행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엔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의 모습을 드러낸 초고층 LCT. 다 짓고 보니 비 내리면 물폭탄에 태풍 불면 빌딩풍까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번에는 대형 매연 굴뚝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그런데도 시의회에 출석한 LCT 관계자들은 변명에 심지어 허위 진술까지 했습니다. 황지실 기자입니다. LCT 건물 하단부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대형 보일러 연통, 매연 굴뚝입니다. 지난달 부산시의회의 2차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LCT 건설본부장은 보일러 연통을 시운전했고 환경관리공단 심의를 거쳤으며 구청에는 성분 분석 시험 결과를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진술을 확인해 본 결과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의 소관 업무도 아니었고 해운대구청은 아직 시험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나와서 답변하시는 거 회의록에 다 남고 나중에 다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이 사진 올릴 적에 저희가 본기 제가 심의 거친 상황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료도 있다고 얘기하셨고 보고서도 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의원님? 제가 착각 좀 했다고. 4톤 규모의 대형 연통 3개가 건물 6층에 설치됐는데 현재로선 연통의 설치 높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 법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자기 아파트라든가 영향을 안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줄긴 줄 겁니다. 어느 정도에서 거기서 지주산화물이라고 하는 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분진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3차례 LCT 행정사무 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는 부산시 의회는 출석 증인들의 허위 증언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황지실입니다. 일본의 의류업체인 유니클로가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광고를 내보냈다가 반발이 심해지자 광고를 중단했죠. 소녀상과 노동자상을 둘러싼 외교 갈등에 일제 불매운동, 그리고 이번 유니클로 논란까지 지난 1년 동안 반일 감정은 계속 불붙고 있는데요.
강제징용 배상 판결 1주년을 맞아 불매운동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하는 광고라는 거센 비난을 일으킨 유니클로의 광고. How did you used to dress when you were my age? I can't remember that far back. 이에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직접 출연한 패러디 영상으로 응수했습니다. 제 나이 때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끔찍한 고통은 영원히 잊을 수 없어. 결국 유니클로는 백기를 들고 광고를 중단했지만 반일 감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국의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특히나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조롱했다는 점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분노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반일 감정이 불붙기 시작한 건 1년 전 일제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입니다.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를 둘러싼 외교 갈등이 계속됐고 4개월 전 일본의 경제도발 조치에 일제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일본 여행 수요는 지난해보다 75.4%, 일본의 우리나라 수출도 16%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풀릴 기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거는 국제법에 따라서 근데 여기에 한국 정부가 그거는 대법원이 판결한 거기 때문에 상권 분립 원칙에 따라서 한국 정부는 어쩔 수가 없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1년이 다 돼가지만 일본은 피해 보상이 이미 끝났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 이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도 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되는 시점을 앞두고 한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우려하고 예상했던 지역대학의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학 입시에서 사상 처음으로 정원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최근 동부산대학교의 폐교 논란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신입생 모집 절차에 들어간 지역 대학들은 정원을 채우지도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2020 대입 수능에 응시하는 부산 지역의 응시자 수는 3만 901명, 지난해에 비해 무려 3,000명,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부산의 수능 응시자 수는 지난 2013년 이후 8년 연속 감소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내년 대입 지원자는 47만 9천여 명으로 대입 정원 49만 7천여 명보다 무려 17,800여 명이 더 적어지는 사상 최초의 정원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줄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대평가를 통해서 등급을 받는 국어나 수학, 탐구 영역에서는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고 또 하위권 대학의 경우에 정원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 입시에서는 합격선 하락을 기대하는 중위권 학생들이 대거 수도권 대학에 도전하면서 지역 대학들은 학생 모집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써 올해부터 경남 지역의 일부 대학들이 신입생 감소로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최근 부산에서도 동부산 대학이 폐교 논란에 휩싸이면서 부산 지역 중위권 대학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진행해오던 울산과 경남 등 부산 인근 지역 학생 유치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의 처방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결론입니다. 이제는 개별 대학 차원에서 해결책을 내놓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 차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이 있어야만 지역 대학과 수도권의 대학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모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5년 뒤인 오는 2024년에는 대학 진학 가능 인구보다 대학 정원이 무려 10만 명이나 더 많아지는 시대가 올 것으로 분석됩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대학의 위기 상황은 그동안의 우려에서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민주노총 전국대학 노동조합은 지역대학 위기와 관련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도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 방안을 협의하는 등 이미 발등에 불은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올해 부산 불꽃축제가 다음 달 2일에 광안리 앞바다에서 열립니다. 이번 불꽃축제는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이벤트와 함께 110년 전통의 이탈리아 파란테사가 해외 초청팀으로 참가해 새롭고 다양한 불꽃을 선보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축제가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만큼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과 협조 체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비싼 초호화 요트가 광안리 앞바다에서 목격됐습니다. 광안리 앞바다에서 항해를 즐긴 슈퍼 요트 A는 러시아 재벌인 안드레이 멜리첸코의 소유로 알려져 있으며 배 길이만 119m, 배값은 무려 4천억 원에 이릅니다. 관광을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요트는 인천과 제주도를 거쳐 이번 달 초에 부산에 들어와 오는 25일에 출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요트는 동구 초량동의 크루즈 터미널에 접안하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선박 운항을 지시해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화물선장의 1심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시그랜도 선장 43살 S씨가 항소 기간인 2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 1심 형량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S씨는 지난 2월 28일 용호부두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6% 상태로 출항 지시를 내려 요트와 바지선을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다가 광안대교 하판을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특수부를 전국에 3곳에만 남기기로 하면서 부산지검 특수부가 공식 폐지되고 새 부서가 신설됩니다. 부산지검은 내일부터 특수부의 명칭을 공직기업범죄전담부와 형사4부로 바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형사4부는 특수부 검사 수사관 등 20여 명으로 구성돼 기존 특수부에서 수사해온 공직기업범죄 수사를 담당하며 직접 수사 대신 고소, 고발 사건을 처리하거나 경찰 송치 사건을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시민과 함께 대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특수학교 부지가 접근성과 편의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고 환경훼손 우려를 제기한 환경단체와도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학부모와도 적극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는 오는 2021년까지 부산대와 금정산 경계부지에 16,000제곱미터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지만 금정산 훼손 문제로 제동이 걸렸습니다.